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공손추상 제4장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장은 역시 맹자의 이야기, 대화가 아니고 이야기인데요. 맹자왈 인즉 영하고 불인즉 욕하나니, 이게 이제 영이고 욕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3장도 그렇고 여기 4장도 그렇고 맹자가 양해왕이나 제선왕을 만났을 때 그 임금들에게 어진 정치를 강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이었다면, 이런 맹자의 이제 단독적인 이런 이야기들은 그것을 이제 대화가 아니라 어떤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취지는 다 그 당시 군주들이 패도 정치, 힘에 기반한 패도 정치가 아니라 덕에 기반한 왕도 정치를 실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들이 다 원하는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해서 천자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꿈이 결국 몇백 년째 전쟁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방법으로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해서 천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맹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패도 정치의 방식이 아닌 왕도 정치의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맹자의 논리입니다. 여기서도 뭘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영화롭다와 치욕스럽다, 영욕,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사람들은 다 이것을 원하고 이것은 원치 않아요. 그러면 이걸 원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이제 열매라 그랬을 때, 이 열매를 원한다면 이런 씨앗을 뿌려야 되고, 이 열매가 싫다면 이런 씨앗은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과 열매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즉 영하고 불인즉 욕하나니, 인하면 영화롭고 불인하면 욕되나니, 치욕스럽나니, 지금에 이게 철칙이다 그 말이죠. 이건 변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군주들이 욕이 거 불이니, 욕은 싫다고 하면서 불인에 거한다. 불인하면 욕이 따라오는 건데, 근데 이 열매는 싫다면서 씨앗은 이걸 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 얘기가. 그래서 이것이 마치 뭐하고 같이 이것이 뭐하고 같냐면, 오습이 거하야 아니라 습한 것은 싫다면서 아래에 거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습한 게 싫으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높은 곳은 습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습한 것은 싫다고 그러면서 계속 지하실에서만 살고 있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지하실에 살고 있으면서 습한 것은 싫다고, 그러면 습한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여오지인데, 만약에 그것이 싫다면, 그걸 미워한다면 막여 귀덕이 존사하니, 귀덕이 존사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욕이 싫다면, 오욕, 만약에 욕이 요 갈지자는 요 욕자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욕이 싫다면, 욕을 미워한다면, 그러면 욕을 당하지 않을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될 텐데, 그 방법으로는 덕을 귀하게 여기고 선비를, 즉 이것은 이제 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훌륭한 인재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으니 현자가 제위하며 능자 재직하야. 어진 자가 자리에 있고, 이때 자리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 고위직, 즉 국정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어진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고, 능자라고 하는 것은 실무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실무 능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실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죠. 요건 결정하는 사람들이고, 요것은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무직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진 사람들이 국정의 방향을 결정을 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질적인 업무로 진행을 해서, 그래서 국가가 한가해지거든. 국가가 한가하다라는 말은, 저 한가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특별히 막 소란스러운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뭐하고 같은 거냐면, 우리 몸이 건강하면, 아픈 데가 없으면 아무 일이 없지요. 근데 어딘가 한 군데라도 아프면 온 신경이 거기에 다 집중이 되어서 일상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죠. 마찬가지로 국가가 잘 돌아가면 일이 없습니다. 한가하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어진 사람이 국정의 방향을, 높은 지위에서 국정의 방향을 잘 결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요소에서 그 실무를 잘 챙기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국가가 한가해집니다. 그렇게 국가가 한가해지거든 급시시하야, 이때에 미쳐서, 즉 이렇게 한가한 때에 미쳐서 임금은 뭘 해야 되냐면 명기정형, 그 정형을 밝게 하면, 요 정형이라는 게 이제 정치와 형벌인데, 저것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국가 시스템을 분명하게, 투명하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진 인재들이 각각의 자리에 배치가 되고, 그 어진 인재들을 통해서 국가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그래서 국가가 한가해지고 나면 이제 그 순간에, 이때에 이제 국가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그것을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틀을 갖춰 놓으면, 그러면 이제 시스템도 안정적이 되고, 각 분야의 인재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수대국이라도 필외지이라,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나라를 이렇게 하는 이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다. 필외지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시경에 빈풍 효치효라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경에 빈풍 치효라는 편에 뭐라고 했냐면, 천지미 의무하야 철피상두하야 주무유호면 금차하미니 혹감모여와 라고 하였는데 이랬죠. 여기까지가 이제 시경의 구절입니다. 요 태자는 미칠 태자입니다. 미칠 급자하고 같이, 하늘이 천지미의무, 하늘이 아직 우하지 않았을 때에 미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먹구름이 막 몰려와 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 그때 철피상두하야, 저 상두를, 요걸 두라고 읽고, 흑토자가 아니고 두라고 읽는데, 상두라고 읽으면 이게 뽕나무의 뿌리입니다. 뽕나무의 뿌리, 땅속에 있는 뿌리.
그것을 상두라고 하는데 그 뽕나무 뿌리의 껍질이 아주 질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 뿌리 껍질로 새가 둥지를 만들면 그 둥지가 대단히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치호니까 새의 입장에서 이제 요 시를 새를 의유화해서 쓴 것인데 저 뽕나무 뿌리를 거두어서 그걸 이제 거두어다가 그걸 두어다가 두무유호면 창문과 문을 두무라는 건 동여매는 거죠. 칭칭 동여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더라도 이 집이 안전하다.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그러니까 나라에 큰 혼란이 닥치기 전에 아무리 큰 혼란이 닥쳐와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그것들을 정비를 해놓으면 정비 정돈을 해놓으면 그러면 금차 하민이 혹간 모여와 이제 이 하민들이 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혹시라도 감히 모여와 나를 업신 여기겠느냐 모욕하겠느냐 모멸하겠느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국정을 미리미리 챙겨서 어떤 상황에 닥쳐도 국가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대비를 해놓으면 백성들이 나를 업신 여기겠느냐. 근데 그렇지 못하고 국가를 미리미리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지 못하고 있다가 국가가 그냥 어느 순간에 혼란해지고 나면 백성들이 위에 있는 임금이라든가 지도층을 향해서 도대체 그동안에 뭘 해놨길래 우리가 이런 고통에 힘들어야 되느냐고 뭐 업신 여기겠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두면 아랫사람들이 나를 업신 여기겠느냐라고 시경에서 말을 했는데 공자가 이 시경에 이 구절을 두고 하신 말씀이 공자왈 위 차시자 이 시를 지은 자 요 위자는 시를 짓는 걸 말합니다. 이 시를 지은 자는 기지도호인조 도를 아는 사람일 것이다. 능치기 국가면 수감모질이요 능히 그 국가를 잘 능히 다스리면 국가를 책임진 사람이 국가를 제대로 잘 다스리면 누가 감히 모지 그를 업신여기리요 라고 공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렇게 맹자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가 한가해지면 그 국가 시스템을 정형을 분명하게 투명하게 반듯하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 닥쳐도 이제 국가가 끄떡없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진 인재들을 덕을 존중하고 인재들을 중용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누가 그 임금을 업신 여기겠느냐 그 임금에게는 영화만이 있을 뿐일 것이다. 근데 백성들로부터 이웃 나라로부터 치욕의 상황을 당하는 것은 싫다고 하면서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짓들만 하니까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짓,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는 짓 이런 짓들만 하면서 업신 여기는 것은 욕되는 것은 치욕스러운 것은 싫다고 하니 그러니 뿌리는 씨앗과 거두는 열매가 다르다. 습한 것은 싫다고 하면서 계속 낮은 곳에서만 사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런 거죠. 금 국가 한가하거든. 오늘날 국가가 한가하거든. 오늘날은 아까 국가가 한가로우면 그때 이제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 간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쩌다가 국가가 한가로워지거든. 급시시하야. 이때를 당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러면 이때 국가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발락 태호하나니 그럽니다. 발락이라는 게 놀고 즐기는 겁니다. 놀고 즐기는 거. 그 다음에 태호라는 것이 뭐냐면 나태하고 오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국가가 큰 무슨 소란스러운 일 없이 분란 없이 조용한 시기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러면 오늘날 국가를 책임진 사람들은 그때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때 좀 여유가 있을 때 혼란이 닥쳐도 버텨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흥청망청 놀아버린다는 거예요. 뭐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다른 어떤 그 업무의 그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때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럴 적에 이제 나중에 내가 나중을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활용을 하면 나중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도 내가 그것에 대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조금 뭔가 여유가 생기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그냥 그것을 흥청망청 놀고 즐기고 태만하고 오만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니 신은 자구화이 아니라 이것은 스스로 화를 구하는 것이다. 자, 이 화, 아까 욕이 있었는데 이 욕이 더 진전이 되어서 그냥 치욕스러운 상황, 굴욕적 상황을 당하는 것에서 더 진전이 되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거나 나라가 멸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화입니다. 화. 근데 이 화를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 하는데 화를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그 화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까 그러니까 요 얘기는 아까 치오편의 시경의 치오편 이야기하고 이제 대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직 하늘이 억수 같은 비를 쏟아붓지 않았을 때 그때 뽕나무 뿌리를 주워다가 뽕나무 뿌리 껍질을 가져다가 창과 문을 동여 매면 이 말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이제 대비를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그냥 놀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업신여기고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화를 당하게 될 테니까 이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가 이런 선택을 한 거라서 이게 스스로 화를 구하는 것이다. 화복이 무불 자기 구지자니라 그랬죠. 이게 화만 그런 게 아니고 화든 복이든 화복이 무불 자기 구지자. 이게 자기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내가 원인이 되어서 그것을 구하는 경우가 아닌 것이 없다. 자기 구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전부가 다 자기 구지다. 나로부터 구해지는 거다. 화든 복이든 다 내 할 탓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내가 복을 받을 일을 했으면 복을 받는 거고 내가 화를 받을 일을 했으면 화를 받는 거고 그게 다 자기로부터 구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경에 여기는 시경 대아 문왕편입니다. 시경에 풍아송이 있다고 했고 아까 치오편 같으면 이제 빈풍 이랬으니까 그건 국풍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 같으면 풍아송 할 때 아에도 이제 소아가 있고 대아가 있는데 이건 대아의 문왕이라는 제목의 시편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영원 배명이 자구다복이라 하고 그랬죠. 영원 배명이 할 때 지난번에 이 생각할 사자가 앞에서 무사불복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럴 때 이 생각할 사자가 어조사로 쓰였다 이렇게 시경에서는 저 생각할 사자가 많이 저런 경우 저렇게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경은 공자가 당시에 3,000편이 넘었던 시가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걸 300여 편으로 정리를 10분의 1로 삭감을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정비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공자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600년 전 분인데 그분에게 3000편의 시가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몇백 년 아니면 1000년 이렇게 오랜 시간 이제 축적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경에 수록된 것들은 대단히 오래전에 공자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자가 쓰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생각할 사자가 어조사로 쓰였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지만 그건 궁금해 할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그냥 그렇게 쓰였던 것인 거죠.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요 언자도 지금으로서는 저것이 말씀하다, 말하다 혹은 말 이렇게 이제 보통은 쓰이는데 요 시경에서 이 구절에서는 이 언자가 생각할 염자하고 같이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영언 그러면 영원히 오래오래 길이길이 생각하다 합니다. 생각하다. 뭘 생각하냐면 배명. 배명이라는 건 명을 짝하기를. 짝한다는 것은 거기에 부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 명이라는 건 뭐냐면 명령권자가 명령을 하는 사람이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면 명령을 받는 사람은 명령하는 사람의 그 지시사항을 내가 실천으로 이행을 해서 딱 들어맞게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배명이에요. 배명. 근데 영언 배명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길이길이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명령 받은 것을 내가 실천으로 이행을 해서 그 명령과 부합하게 만들려고 오래오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뭘 두고 하는 얘기냐? 그러면 임금이 신하에게 어떤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각 분야별 신하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 이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자신이 임금에게 받은 지시사항 그대로 자기 부처로 돌아가서 그 직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순간도 이 임금이 당부하신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시행을 해야겠다고 염두에 둬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임금은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임금도 항상 하늘이 나에게 뭘 명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영원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1000명에 부합하려고. 1000명의 부합은 뭐 다른 말이 아니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구다복이라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많은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시경에서 얘기를 했고, 반대로 서경에서는 서경 상서의 태갑이라는 편에서는 태갑의 왈 천자걸은 유가위연이와 자자걸은 불가활이라 요 말이 이제 태갑에 나온 말이죠. 하늘이 만드신 재앙은 요게 재앙입니다.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뒤에 스스로 지은 재앙하고 비교했을 때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우리가 거스를 수도 어길 수도 피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만든 재앙은 불가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는 재앙은 운이 좋으면 피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직접 지은 재앙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재앙으로부터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태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스스로 복을 구하는 거라는 거고, 요건 재앙을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해서 화가 됐든 복이 됐든 모두
자기로부터 구해지는 것 아닌 게 없다 하는 말을 이제 시경과 서경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모두 차지 위안이라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화와 복은 전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4장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